국내 증시, 결과적으로는 양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였지만 마감 직전에 이러한 급등세를 연출한 하루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기사 딱 한 가지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가자 남부서 일시 휴전 합의, 하마스 관련 정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 정보 없다라는 반박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그 전에 일시 휴전 합의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실제로 장 마감 직전에 일시 휴전에 합의되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6일 9시부터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나오면서 양대 증시의 반등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상승을 좀 뚜렷하게 보인 종목군이라고 하면은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약세를 보인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는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들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것만 좀 분봉을 봐본다면 유신 이런 게 급등세를 보이다가 상승분을 어느 정도 반납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재건이나 네옴시티 쪽으로 편입이 되었던 히림 이런 종목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미글로벌 이런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봉이 다들 비슷하게 움직였던 등락을 보였던 흐름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전쟁이 터진다고 하면서 급등세를 연출했던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이라거나 가스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이는 당연히 이런 종목들과 상반되는 흐름들이 보였겠죠. 자, 석유 관련된 종목들 한국석유를 본다고 하면 급락세를 보이다가 마감 직전에는 어느 정도 다시금 만회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흥구석유 이러한 종목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기사 하나하나에 투자자들의 수급이 일희일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물론 최근 증시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이 전쟁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분쟁,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보다 대두되면서 증시가 낙폭을 키워간 느낌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어떻게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휴전과 관련된 기사가 더 힘을 얻는다, 이제 아까는 어떤 쪽이었죠? 하마스 쪽은 휴전 합의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사실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로서는 도래한 건데, 만약 휴전 합의에 대해서 하마스 측도 인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국제 유가나 가스 방산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 상승 모멘텀이 다 이 전쟁 분쟁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급락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오늘 반응을 했던 종목, 방금 말씀드린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을 포함해서 이 중동과 좀 연관성이 있는, 재건이든 뭐든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다시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고,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국채금리도 좀 반응을 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와도 우리가 연관을 분명 지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국채금리 변동성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에서 기술주의 변동성이 항상 좀 크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좀 최근 낙폭이 컸던 기술주들과 성장주들까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다른 업종 대비해서 반등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양대 증시가 모두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이 된 건 맞아요. 이제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어떤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할지 아니면은 결정된 게 없음에 따라서 그냥 모름새로 일관을 할지 등등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긍정적으로 점차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증시의 변동성을 좌우할 만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번 주 10명이 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죠.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듯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주는 단체로, 집단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좀 FOMC까지 매파적인 기조들을 보였다면, 그 이후에 비둘기파적인, 보다 완화적인 발언들이 꽤나 많이 보였어요. 그런 기조가 이어지면서
증시의 반등이 좀 야기될 수 있을지, 국채금리가 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대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변동성을 기여하는 업종이라면 우린 당연스레 배터리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 배터리의 변동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분명 주목할 수 있는 이슈라고 여겨봐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이슈들 하나하나 우리가 좀 추적을 이번에는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가지고 미국의 소매 판매, 산업생산 등 경기 지표들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한 주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번 주도 관련되어 가지고 중요도가 높은 내용들이 많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